왜 우리는 은퇴해도 쉬지 못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퇴직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최근 70대 선배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배님, 은퇴하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정말 놀랐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퇴직하고도 또 일하려고 한 것. 평생 남 부끄럽지 않게 책임감 있게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쉬어도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쉬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왜 우리는 노후에도 휴식을 잘 못할까? 왜 놀면 죄책감이 들고 쉬면 불안할까? 그래서 저는 직접 70대 선배님들을 만나 50분 넘게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노후에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 그리고 왜 놀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좀 놀아도 되겠다. 이게 맞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현 어르신은 35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일에 성실하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던 분입니다. 임원으로 퇴직했고 퇴직금도 넉넉했고 연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인 조건을 갖추고도 퇴직 후 3개월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의 고문직을 맡게 되었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배님, 왜 다시 일을 하셨어요? 돈 때문이셨나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야. 그냥 집에 있으면 너무 불안했어. 가만히 있으면 늙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여러분도 공감되시죠? 갑자기 비는 시간, 그걸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평생 밀도 높은 시간 속에서 살아왔기에 텅 빈 하루가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2년 동안 또 일했습니다. 퇴직 전보다 스트레스는 덜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습니다. 당 수치도 좋지 않고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어르신은 온몸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돈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고 있지? 그날 집으로 돌아와 고문직을 바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놀아보자. 어르신의 새로운 삶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낮잠 자고 싶으면 낮잠 자고, 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음악 듣고,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으면 읽고, 저녁에는 친구들 만나 수다를 나누고, 놀랍게도 어르신의 건강은 이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건강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그런데 요즘은 혈압도 내려가고 당 수치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놀기 시작하니까 몸이 좋아진 거야.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 노년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여가 중심으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1% 감소, 우울감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노는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노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김우식 선생님은 교직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셨고 퇴직 후에도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강하게 느끼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집에만 계시면 금방 늙어요. 뭐라도 해야죠. 그래서 김 선생님은 재능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쳤죠. 처음에는 보람도 있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좋은 일인데 왜 부담스럽지? 6개월이 지나자 마음속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기대하니까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구나. 그 즉시 활동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내 인생이 멈춘 것 같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째 되는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이나 나가볼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몸이 너무 무거워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 방향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날 선생님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노는 거구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놀이구나. 그 후로 김 선생님의 일상은 아주 다채로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에서 한참 구경하다 오고, 어떤 날은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악만 듣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무료하지 않으세요? 선생님은 웃으시며 답했습니다. 무료한 게 뭐 나쁜 건가요? 평생 바쁘게 살았잖아요. 이제 무료할 자격도 있지요. 그리고 사실 무료할 틈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루가 금방 가요. 무료함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노는 게 뭔가요? 집에서 TV 보는 게 노는 건가요? 아닙니다. 노는 것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의무가 없는 상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오늘 반드시 해야 할 계획도 없고, 늦게 일어나도 죄책감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있어야만 움직이는 삶. 그게 바로 놀이입니다. 놀아본 사람이 압니다. 놀기는 기교가 아니라 태도라는 걸. 삶을 대하는 태도요. 노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경석 어르신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계십니다. 퇴직 전에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지금은 아파트에서 주민들을 살피고 계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면 이건 일이 아니라 시간 보내는 거예요. 긴급한 일만 없으면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산책도 하고, 월급도 받고, 제 시간도 가지고. 전 이게 좋아요. 그 말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일의 성격이 문제다.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 노년에는 독이 됩니다. 내 시간이 보장된 일, 놀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억지로 하면 일이고 즐기면 놀이입니다. 73세의 남편, 71세 아내. 이 부부는 은퇴 후 작은 김밥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괜찮을까? 그런데 이 부부의 운영 방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루 딱 5시간만 점심 장사를 합니다. 오후는 자유입니다. 남편분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거나 동네 산책을 하고, 아내분은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마음 가는 대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엔 두 분이 나란히 산책을 합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사는 어떠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남아요. 연금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이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일과 중 하나죠. 아침 산책 가듯이 가게 문 열고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젊을 땐 돈이 기준이었지만 은퇴 후엔 즐거움이 기준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놀아야 되는데요? 놀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70대 선배님들의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알람을 끄세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몸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자기 리듬을 다시 찾습니다. 2. 계획표를 버리세요. 오늘 할 일을 정해놓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걸 하세요. 산책이 떠오르면 산책.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침대에서 그냥 누워있기. 갑자기 책이 보고 싶으면 책. 시장이 가고 싶으면 시장. 그게 바로 삶의 자율성입니다. 3.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생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밥 먹을 때도 천천히, 걸을 때도 천천히, 생각할 때도 천천히, 책을 읽을 때도 한 장 한 장 음미하며 읽어보세요. 이 느림 속에서 삶의 맛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4.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상태입니다. 심심하다고 뭔가를 계속 찾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다면 그동안 너무 많은 의무와 역할에 갇혀 살아온 것입니다. 5.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먹고 저렇게 놀기만 하네. 이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기엔 지금부터의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놀기만 하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까요? 77세 최명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의미를 찾으려고 억지로 뭔가 하려고 했어요.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젠 알아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큰 의미라는 걸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웃고, 내가 건강하면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억지로 열심히 사는 모습보다 오늘 하루 편안히 쉬며 즐기는 모습을 볼 때 더 마음이 놓입니다.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이제 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전반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남들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회사의 기준에 맞추고, 가족의 기대를 맞추고,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고,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며, 그러면서 나를 위한 삶은 늘 뒤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70대 선배님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무조건 놀아라.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다. 놀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평생 일해온 사람에게 주어진 정당한 휴식이고 당신이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보세요. 알람을 끄고, 계획표를 버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만큼, 천천히 느리게,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여러분의 노후가 조급함이 아닌 평온으로, 의무가 아닌 자유로, 불안이 아닌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